혹시 사람들과 즐겁게 잘 놀고 집에 돌아왔는데 혼자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사람에게 지칠 때 나타나는 아주 조용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 싸움 속에서 에너지를 다 뺏기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고요. 또 나 자신을 지켜낼 단단한 회복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정말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는 이유는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이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한테는요, 이런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한 행사에서 겪은 일인데요. 사람들이 교수님 하고 부를 땐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누군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기분이 확 가라앉더래요. 보세요. 이렇게 사소한 호칭 하나에도 우리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 훨씬 더 깊은 심리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투쟁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요. 이게 이 인정투쟁의 압박감을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요. 자,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1990년대에는요, 드라마 한 편이 시청률 60%를 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같은 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 드라마를 안 보면 대화에 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소외감, 일종의 문화적인 포모, FOMO 현상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이 지치고 사실 이기기도 힘든 싸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해답은 의외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예요. 계속 밖에서만 박수를 받으려고 애쓰는 건 사실상 지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진짜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감탄의 원천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누가 나를 존중해 주길 기대하겠어요? 이걸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활동에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춤을 추든 뭐든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하고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아니, 철학의 대가인 니체가 춤이라니 좀 의외죠? 근데 바로 이겁니다. 자기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찌 보면 비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법을 찾은 거죠.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자꾸 남들 시선에 휘둘리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까요? 그 비밀이 바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우리 뇌의 특징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인지적 구두쇠의 비밀을 알면 우리 자신에게 훨씬 유리한 판을 짤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사실 엄청난 에너지 절약 모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생각을 덜 하려고 하죠. 한마디로 인지적 구두쇠인 셈입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빠른 지름길을 훨씬 더 좋아해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잼 실험이 있어요. 마트에서 한쪽엔 잼 24종을, 다른 쪽엔 6종만 진열해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6종만 있던 곳에서 사람들이 잼을 살 확률이 무려 10배나 높았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뇌가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줄이는 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똑똑한 전략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는 덜 받고 결정은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결정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뇌의 특성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면 남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휙휙 바뀌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사소한 일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이것 역시 사람에게 지쳤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치 볼륨 다이얼처럼 감정의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처럼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기분 나쁨과 엄청 화남 사이의 수많은 감정의 결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눈금이 촘촘한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터져도 이건 한 3 정도의 기분 나쁨이군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감정 소모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안정성과 회복력도 커지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성공이라는 게 무슨 영화처럼 한 방에 멋지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매일매일 꾸역꾸역 해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정말 하기 싫은 날에도 그냥 묵묵히 해내는 그 힘이요. 근데 꾸역꾸역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제대로 재충전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특히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나만의 난중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힘들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뭐였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땐 매운 떡볶이를 먹으니까 낫더라. 일이 안 풀릴 땐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약이더라. 이런 식으로요. 이게 쌓이면 나만의 강력한 회복력 매뉴얼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걸 발견하는 시작이 바로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복 일지, 그 첫 장에는 무엇을 기록하시겠어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나를 위한 답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